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03422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3시 4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앞선 이 내용도 꼭 한번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6%의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또 이제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의미 있는 그런 이제 거래량이 터졌고 상승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는데요. 과연 이제 오늘 또 새로운 이슈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뭐 사실 그 전부 뭐 딱히 저는 새로운 이슈는 뭐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달라진 게 있다면 결국에 이제 외인들이 사들였고 거기에 기관들이 함께 사줬고 결국에는 이제 수급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숨고르기 이후에 올라가는 가운데 외인들 기관들의 매수세가 오늘의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전에 뭐 이 종목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의 상황적인 부분들 다 설명을 좀 간략하게 좀 드렸던 부분인데, 물론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기본적인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LCD와 이 회사는 OLED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LCD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이 부품의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LCD 패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에도 실적 호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액 28조 원, 영업이익 1조 7천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OLED 부분에 있어서는 대형 OLED 부분에 있어서는 뭐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1위라고 보죠. 물론 이 부분들이 아직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앞으로 출하량이 좀 늘어나면서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흑자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좀 적자 국면이고요. 앞으로 OLED 시장이 계속해서 파이가 커지고 확대되면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흑자 전환과 함께 매출과 이익의 추가적인 성장세도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대형 OLED 부분에서 실적은 조금 이제 적자 흐름들을 그려가고 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 부분들의 OLED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도 혹시라도 이 OLED TV 출시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OLED TV의 시장이 훨씬 더 넓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시적인 이런 흑자 전환이나 이런 흑자폭을 더 키워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삼성 쪽에 OLED를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삼성 쪽에서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 LCD 패널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LCD TV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대형 뭐 OLED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이쪽이 안 돼서 QD로 가죠. 퀀텀답 OLED나 뭐 이런 것들로 가는데 QLED라고 하죠.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쪽은 아직 뭐 수율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생산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LCD 패널 가격은 올라가서 수익성은 떨어지고 퀀텀닷은 아직은 뭐 이거는 제대로 생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OLED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OLED 부분에서 대형 OLED는 역시나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1위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삼성이 만약에 OLED 시장으로 진출한다 그랬을 때는 LG 디스플레이로부터, 경쟁사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패널을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하나의 가능성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고 특정 언론사에서 그런 사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삼성전자가 OLED를 LG 디스플레이로부터 공급을 받고 OLED TV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이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엄청난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 LG 디스플레이의 OLED를 꼭 탑재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소형 OLED 부분이 있죠. 중소형 OLED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얘기합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중소형 OLED 쪽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강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중소형 OLED가 삼성 쪽에서 애플 쪽에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애플의 OLED나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삼성 OLED가 이게 거의 독점되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애플의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이렇게 받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다양하게 받아서 가격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뭐 자기네들이 좀 더 우위를 점하거나 아니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한쪽에 했는데 얘네들이 공급을 못하면 못 만드니까 뭔가 이 공급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다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삼성이 거의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중소형 OLED를 공급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다면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고객사를 좀 다변화하는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를 조금 줄이는 대신에 이제 LG나 뭐 중국의 BOE나 뭐 이런 데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급처를 좀 다변화하는 거예요. 이런 쪽에서 OLED를 이제 공급을 받는 거죠. 중소형 OLED를.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이 그동안에 독점했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 파이가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BOE 쪽으로 좀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LG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아이폰 12에 2천만 장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은 물량을 공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중소형 OLED 쪽에서도 역시나 올해 이제 흑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고, 그리고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말씀드린 게 LG 디스플레이가 1위 기업이다, 세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대부분의 차량은 이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회사는 테슬라나 현대기아차, 혼다, GM이나 이런 다양한 완성차 기업들을, 벤츠도 있죠. 그런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차량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거기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의 수요도 역시나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런 10인치 이상의 차량용 디스플레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또한 앞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변한 게 없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항상 좀 깔고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의 상승을 이끌고 하락을 이끄는 거 결국에 저는 수급이라고 보거든요. 수급이라고 보는데, 이런 밑바탕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이제 업황도 좋아지고 대형 OLED 쪽에서의 출하량도 작년에 450만 대에서 올해 700만 대, 800만 대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업황이나 이런 것들 호조를 보일 거라고 봐요. 그런 가운데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체됐었던 거죠. 그 이유는 결국에는 좀 쉬어갔던 거예요. 쉬어갔던 거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결국에 이 종목은 사야 올라가는 종목이 되는데, 외인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단타 내지 관망, 이런 이제 포지션을 취했던 거죠. 사고 팔고 뭐 이런 흐름들, 꾸준히 사들이는 게 아니라 사고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외인들 수급이 이 국면에서 좀 정체되거나, 그리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좀 간헐적으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박스권으로 가다가 돌파가 이루어졌고, 돌파가 이루어지면서도 역시나 외국인들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4월 5일 6일 날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뚫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후에 또 샀던 걸 거의 다 팔아버립니다. 이 국면에서 다 팔고, 또 샀다 팔았다 조금 샀다 관망했다, 이렇게 가다가 오늘 다시 230만 주를 사들여 버린 거죠. 여기에 기관도 함께 매수를 좀 잡아준 거고, 그러면서 하나의 박스권 돌파 이후에 N자형 파동, 이 흐름 속에서 상승폭을 더 확대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내일도 또 매수의 기조를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뭐 당연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포지션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해도,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좀 팔았어요. 보시면 2개월 동안 또는 뭐 1개월 동안 뭐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꾸준히 잡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야 이거 약간 좀 쉬는데, 이런 느낌이 좀 강했던 거죠. 3개월 정도 흐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많이 샀다 이런 느낌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좀 뭐 3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좀 판 게 있죠. 좀 더 판 게 많은데, 이 종목을 길게 놓고 보면 한 6개월 또는 지난 9월 달부터죠. 사실 이 종목이 이 9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매집이 시작되면서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9월 달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요. 9월 달을 기준으로 보시면 여전히 외국인들은 많은 물량을 잡고 있습니다. 한 지금 1200만 주가량의 매수 물량을 잡고 있는 거죠.
현재 이르기까지 1200만 주 정도. 물론 줄기도 했습니다. 1000만 주, 1200만 주 가다가 한 900만 주까지 줄었다가 다시 또 1200만 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줄었던 건 요 사이에서 줄었던 거죠. 요 사이에서 일부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 축소된다거나 좀 줄어든 그런 이제 영향이 있었죠. 보시면은 뭐 한 1200, 1300까지 가다가 이게 1100, 1000까지 떨어지는데 이게 3월 달에 이렇게 좀 줄었으니까 그러다가 다시 좀 올라가다가 또 다시 이 국면에서 또 900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오늘 또 매수나 이런 것들을 키워가면서 1200만 주가량 매수를 좀 잡아주고 있는데 연기금도 많이 들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많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물량을 현재 이 종목에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쉬기는 해도 쉬었다가 또다시 매수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많은 물량을 들고 있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 흐름들, 52주 신고가 흐름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또 박스권 돌파 이후에 N자형 파동을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승을 어느 정도 쉬면서 숨고르기를 했고 재차 숨고르기 이후에 상승을 가져가는 만큼 또 상당 기간 이런 상승 추세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 한해 실적은 너무나도 좋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뭐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OLED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중소형 OLED 쪽도 올해 이제 북미향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급량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익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 한해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그동안에 좀 적자였잖아요. 흑자로 전환되는 원년이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작년 안에는 유동성 장세였고 지금은 좀 실적 장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런 실적 장세 속에서 실적이 받침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또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기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게 되면서 IT,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이제 LG 디스플레이에게는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700원 정도, 24,700원 정도가 가격적인 지지 라인인데요. 돌파 이후에 24,7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그래도 N자형으로서 좀 이렇게 갖춰주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좀 더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활로를 오늘 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외인들 기관들의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28일인가요? 28일날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죠. 그럼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한 번 더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국면 속에서 이번 주, 다음 주 또 좋은 흐름들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LG 디스플레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이렇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시황도 꼭 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시면 되겠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된다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